수사 전문가님. 네. 자, 미국장에서 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미국장에서 저는 미국 주식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 숏에 대한 차익을 8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 TSMC도 어제 좀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심주는 저는 비올입니다. 비올. 비올이라는 종목이고 매수가는 한 3,300원 정도. 이 회사가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크게 장기로 투자할 것은 아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 상승 목표가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호재로는 이제 초미세 바늘 피부 재생 기술, 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70개국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75%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에 외인 매수가 무섭게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지금까지 나온 이렇게 반등하고 꺾이는 종목들과는 다르게 중기적인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10에서 15% 이상 단기적인 수익을 조정 시에는 매수하면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설명은 저의 주식 카톡방에서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미세 바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올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3,300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점진적인 상승 정도지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는 TSMC가 너무 좋았죠, 실적이. 사실 부러울 만큼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 TSMC도 반도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했었는데 시장의 우려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CES에서도 반도체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소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TSMC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상승하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계속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 주가 사이클을 본다라면은 재고 감소가 가시화되는 재고 감소가 언제쯤 된다라는 게 상당히 보여지는 그 전분기 정도부터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 재고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1분기 후반이 가격에 거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빠르면 2분기 초, 늦어도 2분기 후반부터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이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2분기부터는 좀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사실 IT 기업인데도 PBR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PBR이 거의 1배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오늘 한은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지금 0.25%포인트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번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다음에도 한 번 더 0.6% 올리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한은의 올해 첫 금통위가 좀 개최되고 있죠. 전날 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 소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는 여전히 5%대로 올해도 상고하죠. 상승 압박이 여전합니다. 최종금리 수준이 이제 3.5% 정도 올린 뒤에 향후 상황을 좀 살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올해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좀 결정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정부가 저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금리는 너무 역전되어 있고, 근데 한국은 그걸 잘 따라하고 있고, 게다가 좀 제가 걱정하고 있던 개인들 파산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40조 이상의 돈을 풀면서 부동산도 부양 정책을 좀 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뭐 두 가지 정책을 다 이렇게 끌어안기 위해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 싶기도 하고요. 어쨌건 저는 한국은 뭐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미국의 경우 큰 버블을 만들었고 그게 꺼지는 시점이 있는데 이 대세를 역행을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